3월 학력평가 보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사탐은 금방 한다더니 왜 점수가 이 모양이지 싶을 겁니다. 6월 모평을 앞둔 지금이 여러분의 입시 등급을 결정지을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오늘은 지난 3개년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목별 표점 변화와 산모를 본 지금 당장 과목을 바꿔야 할지 말아야 할지 추천 조합까지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3월 학력평가 보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사탐은 금방 한다더니 왜 점수가 이 모양이지 싶을 겁니다. 나는 과탐 선택자인데 그냥 남들 따라서 사탐만 하려고요. 정말 성공할 것 같으신가요? 단언컨대 전략 없는 사탐 선택은 수능날 여러분의 성적표를 배신할 겁니다. 특히 6월 모평을 앞둔 지금이 여러분의 입시 등급을 결정지을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공부량은 과탐의 절반이라는데 왜 누구는 하나 틀리고도 3등급이 되고 누구는 전략적인 조합으로 최저를 가볍게 맞출까요? 2027 수능은 개편 전 마지막 기회인 만큼 고인물들의 유입과 과목별 응시 인원 변화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3개년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목별 표점 변화와 산모를 본 지금 당장 과목을 바꿔야 할지 말아야 할지 추천 조합까지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의 응시자 수 흐름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문생윤 쏠림 현상입니다. 산모에서도 이 경향은 뚜렷했습니다. 사회문화는 24학년도 28.9%에서 26학년도에는 49.4%로 점유율이 무려 20%포인트 폭증했습니다. 이제 사탐 응시자 2명 중 1명은 사문을 본다는 소리예요. 반면 생윤은 부동의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한 30-40%대 응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우. 저는 사무생윤 말고 다른 과목을 선택했는데요. 산모 점수며 등급이 너무 별로예요. 인원 많은 과목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타 과목을 선택했다가 평가원의 예상치 못한 난이도 조절 실패로 손해를 봐서 과목 변경을 고려하기도 할 텐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소수 과목은 한 문제만 실수해도 백분위가 곤두박질 칩니다. 반면 사문과 생윤은 응시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 허수가 많습니다. 실수 한 번에 등급이 바뀌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백분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가 이 쏠림 현상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는 현행 선택 과목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겁니다. 이 상위권 4%를 갈라내기 위한 킬러 문항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평가원은 등급 블랭크를 막기 위해서 사문생윤의 난이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조건 꿀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 2 과목만 중요한 게 아니죠. 응시자 수가 적은 이른바 마이너 과목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경제는 26학년도 기준 응시 비율이 고작 1.6%, 전체 49만 명 중 8,000명대입니다. 24학년도부터 꾸준히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사 역시 3-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과목들의 특징은 공부할 사람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즉, 새로 유입되는 허수는 없고 그 과목에 정말 자신이 있는 괴물들만 남은 고인물 파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인원수가 적은 게 왜 위험할까요? 바로 백분위 증발 현상 때문입니다. 백분위는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응시자가 20만 명인 사문은 한 문제 틀려도 내 밑에 깔아주는 인원이 워낙 많아서 백분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시자가 적은 경제나 정법 같은 과목은요, 한 문제만 실수해도 내 등수 아래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소수 과목의 비극이죠. 만약 시험이 쉬워서 만점자가 속출하면 한 문제만 틀려도 백분위가 70점대까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 2등급 블랭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상위권 한두 명의 움직임에 내 백분위가 요동을 치게 됩니다. 내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인원수가 적은 과목은 그만큼 실수 한 번에 입시가 끝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생활과 윤리입니다. 이번 산모에서는 말장난 같은 선지가 없긴 했습니다만 생윤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국어 비문학 스타일의 독해력을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직접적, 간접적 같은 단어 하나에 사상가가 확 바뀌는 짜증나는 까다로움의 과목입니다. 윤리와 사상은요, 암기 깡패 과목입니다. 최근에는 이 사상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까를 묻는 고난도 심화 추론이 대세입니다. 이사수능에서 2등급 블랭크 사건 기억하시죠?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한 문제를 틀리면 3등급으로 직행했던 그 리스크, 기출 패턴을 체화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자, 그럼에도 쌍윤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시너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용이 많이 겹쳐요. 윤사에서 칸트를 깊게 파놓으면 생윤의 칸트 문제는 읽지도 않고 풀리는 수준이 됩니다. 생윤만 한다면 말장난 같겠지만 윤사와 함께 한다면 그 말장난의 근거가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부의 효율성입니다. 사상가들의 베이스가 같다 보니까 사실상 1.5과목을 공부하는 효과를 냅니다. 시간이 부족한 현역 수험생들에게는 사실 최고의 전략이지요. 윤리 과목 선택자들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윤리 과목은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상가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식으로 낚시했는지 그 패턴을 완벽히 체화하는 것이 블랭크 리스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나는 말장난 절대 싫고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좋다 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한지입니다. 하지만 지역 그 자체라는 걸 명심하세요. 공업 차이, 공통점을 미세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특히 통계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산모 때 지리에서 털렸다면 백지도 훈련과 통계 경향성 파악이 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지리는 과탐의 지구과학과 결이 비슷합니다. 원리를 알면 암기량이 줄지만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 지역적인 데이터를 견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원수도 사문생윤에 비해 적기 때문에 실수는 곧 등급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자, 쌍지조합으로 한국지리와 많이들 찾는 과목이죠. 세계지리입니다. 세지의 경우 기후 파트 원리만 깨치면 학습량이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래프 해석 실수 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역사 과목은 그야말로 덕후들의 전쟁터입니다. 단순히 역사를 좋아해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암기에 자신이 없다면 육모전 탈출을 고민해 보십시오. 동아시아세의 경우 연도 암기의 끝판왕입니다. 한국사와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이 진입장벽은 낮지만 몇 월인가까지 묻는 이 킬러 문항을 견뎌야 됩니다. 사탐 중 학습량이 압도적인 1위인 세계사는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덕후들에게는 이보다 효자 과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 시험이 조금이라도 쉽게 나온다면 만점을 받아야 겨우 2등급이고 실수로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으로 수직 낙하하는 대참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야말로 고인물들의 과목이죠. 경제와 정치화법입니다. 경제는 고인물 수준이 아닙니다. 응시율 1.6%의 썩은 과목입니다. 수학적 사고력은 좋은데 사탐 공부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유지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가장 위험한 도박이 경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보느냐입니다. 이 1.6% 안에 소위 문과 수학 괴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표점 때문에 경제를 선택하는 시대는 끝났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정법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량은 깡패죠. 선거구 분석에서 막혔다면 본인의 논리력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헌법, 민법, 형법, 법조항 자체도 복잡한데 수험생들이 가장 치를 떠는 선거구 분석 킬러 문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넘어서 고도의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만큼 표점이 잘 나와서 표점 깡패였는데 25, 26학년도 데이터를 보면 만점 표점이 66에서 67점으로 사탐 최하위권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공부는 죽어라 했는데 점수는 안 나오는 가성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정법은 고정 마니아층이 두껍습니다.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서 일단 궤도에 오르면 점수가 잘 안 흔들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의 국민 과목 사문입니다. 사문은 이제 사탐 응시자의 절반이 선택하는 거대한 생태계가 되었죠. 왜 모두가 사문을 선택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인 표본의 크기가 아닐까요? 응시인원이 많다는 건 내가 한두 문제 실수해도 나를 받쳐줄 인원이 충분하다. 즉 안정성이 보장된 과목이라는 겁니다. 백분위가 급격하게 무너질 리스크가 가장 적습니다. 또 개념의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 현저히 적어서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사문은 개념 17문제를 12분 안에 끊지 못하면 도표 3문제는 구경도 못하고 시험이 끝나는 타임 어택의 끝판왕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복잡한 비율과 수치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 때문에 사회문화는 사탐 과목 중 시간 압박이 가장 심한 과목입니다. 개념 문제를 빨리 끝내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도표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알고도 못 푸는 상황이 가장 많이 연출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표뿐만 아니라 개념 문제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는 미묘한 선지들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충 봐도 1등급인 과목이 아닙니다. 사회문화를 선택했다면 혹은 고려 중이라면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도표는 매일 꾸준히, 시험 직전에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두 문제라도 꾸준히 풀어서 감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출 선지 분석. 개념 문제에서 낚이지 않으려면 기출 문제의 오답 선지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평가원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 안배 훈련. 반드시 스톱워치를 켜고 15분 내지 2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연습을 반복하십시오. 3구 선택 과목 변경을 고민 중이라고요. 자, 산모 점수를 옆에 두고 이 사탐 MBTI를 따라와 보십시오. 1단계, 나의 무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국어 비문학 킬러 지문 읽는 게 재밌고 논리적인 말장난에 강하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윤리와 사문 체질입니다. 숫자와 그래프, 도표가 편하다. 긴 글 읽는 건 질색인데 숫자 딱딱 맞고 그래프 해석하는 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고민 말고 지리나 경제, 사문 도표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2단계는 나의 공부 스타일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외우는 건 자신 있다. 지역적인 내용까지 다 씹어먹겠다 하시면 역사나 지리가 정답입니다. 정직하게 외운 만큼 배신하지 않는 과목들입니다. 양 많은 건 싫다. 하나를 배워도 깊게 이해해서 응용하는 게 좋다 하시면 사회문화나 정치와 법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과목을 조합하는 게 좋을까요? 산모 성적이 애매하고 공부 시간 확보가 급한 현역 수험생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는 생윤사문 조합을 추천합니다. 이 시너지가 좋은 선택으로는 쌍윤이랑 쌍지가 있습니다. 과목 간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학습 효율에 몰빵하고 싶을 때는 추천합니다. 남들이 피하는 계산과 논리에서 승부를 봐서 높은 표점을 노리는 전략을 고려한다면 안전한 사문과 그리고 정법 혹은 경제를 끼워서 보는 걸 추천합니다. 많은 학부모님, 학생들이 저에게 매년 물어봐 주십니다. 작년에 무슨 과목이 표점이 어땠는데 올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건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 표점이 잘 나왔으니까 제발 이 생각으로 과목 고르지 마십시오. 산모는 재수생이 들어오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육모부터 진짜들이 유입됩니다. 단순히 작년 데이터에 낚이지 말고 내가 수능날까지 어떤 난이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고르십시오. 운에 맡기는 입시는 이제 그만해야 될 때입니다. 산모 이후 혼란스러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 중인 조합은 무엇인가요? 산모 때 이 과목 때문에 망했는데 바꿔야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에듀부티크 H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만점을 부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